자, 우리 156페이지에 에너지 효율과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 에너지 전환 얘기 나오죠. 에너지 전환. 에너지는 전환과 보존될 수 있다는 얘기를 아마 중3 때 역학적 에너지 전환 보존 얘기하면서 아마 들어봤을 거야. 에너지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는 사라지는 게 아니고 형태만 바뀔 뿐이야. 다만 그러면 영원히 쓸 수 있겠네요가 아니고, 에너지 중에서 마지막 단계가 열에너지거든. 열에너지는 그러니까 반반이야. 쓸 수 있는 열이 있고 못 쓰는 열이 있어. 100도씨 넘는 열 같은 경우는 물을 끓여서 증기기관을 돌릴 수가 있잖아. 근데 100도씨가 안 되는 열 같은 경우는 실은 의미가 없어. 물을 데필 수 없는 열은 의미가 없다고. 잘 보면 이제 인간 같은 경우도 열이 나지. 근데 물을 데필 수 있는 열은 아니잖아. 36.5도 가지고 뭘 할 건데. 맞아?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열 에너지는 최종적으로 손실되는 에너지다. 요게 이제 우주 밖으로 빠져나가는 형태인 거야. 우주 밖으로 빠져나가는 형태. 그럼 지구로 들어오는 형태는 뭐지? 우주에서 빛에너지 형태로 들어오는 거지. 지구로 들어오는 형태가 빛에너지고 최종적으로 나가는 형태는 열에너지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보고 우리는 에너지가 흐른다라고 표현하기로 했지. 벌써 까먹었지? 에너지는 순환한다고 안 하잖아. 에너지는 흐른다라고 하잖아. 지구로 들어왔다가 지구에서 나간다고. 빛에너지로 들어갔다가 열에너지로 나간다고. 알겠지? 여기서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는 과정들을 열심히 적어놨는데, 잠깐만. 봤어? 자, 화학에너지 한번 얘기해볼게. 화학에너지는 그 물질에 저장된 에너지야. 물질에 저장된 에너지. 이걸 화학에너지라고 하고, 어디에다가 정확히 저장하냐? 화학 결합에다가 저장해놔. 공유결합 또는 이온결합, 금속결합 같은 이 화학 결합 안에 숨겨진 에너지가 바로 화학에너지라고 표현하는 거야. 아유, 오늘 애용 모기가 많네. 자, 물질의 저장된 에너지. 화학 결합 안에다가 저장해놓는다고. 예를 들어서 1번 각종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 전부 다 화학 에너지예요. 유기물 하나만 적자. 포도당 더 적어봤자 의미 없잖아요. 포도당, 아미노산 뭐 이런 것들 있지. 에너지가 쓸 수 있고. 그리고 유기물에 들어가는 게 화학 에너지로 볼 수 있고. 두 번째 화석연료. 화석연료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도 화학 에너지야. 탄소와 수소 사이 결합에다가 숨겨놓거든. 탄소, 수소 사이의 결합에다가 숨겨놓은 에너지, 화석연료. 3번, 이게 의외지. 전지에 담겨있는 에너지도 화학에너지야. 전지에 담겨있는 에너지. 그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잖아. 거기에 이제 산화 환원을 통해서 전자를 축적시켜놓거든. 한쪽에는 전자를 축적시켜놓고 한쪽에는 전자를 뜯어놓고, 그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밸런스를 무너뜨려놓은 거. 그 상태를 우리가 화학에너지라고 표현한다고. 전지도 화학에너지인 거야. 네? 4번 핵연료, 우라늄, 플루토늄 같은 거는 아니라서 지금 이거 적어준 거예요. 핵연료는 화학에너지라고 안 해. 이건 화학에너지라고 안 한다고. 핵연료는 얘는 핵에너지라고 불러. 따로 부른다 이거. 핵연료라고 해갖고 얘도 뭐 화학 느낌 나니까 화학에너지 이러면 안 돼. 내가 여기 뭐라고 했어? 화학결합이라고 했지. 원자 사이의 화학결합인 거야 이건. 수소와 산소 사이의 공유결합 이런 거 얘기하는 거라고. 근데 핵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야? 이 핵 안에 양성자들 또는 중성자들 사이에서의 이 그 결합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화학에너지라고 표현 안 하고 핵에너지라고 표현한다고. 알겠지? 요거 진짜 중요한 거. 핵연료 같은 경우는 화학에너지로 취급 안 한다. 또 이 전지에 들어있는 거 전기에너지라고 안 해. 아이씨, 이거 감동해 줄게 이거. 이거 전기에너지 아니라고. 적어주겠다. 전기에너지가 아니다. 아 정말 친절해. 전지는 전기에너지로 취급하면 안 돼. 화학에너지야. 그 다음에 핵연료는 핵에너지로 됐어. 다음 역학적 에너지는 높이 떠있는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바람이 그 움직이는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라고 하지. 그 둘을 합쳤을 때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맞죠?
얘네가 서로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해 안 될 만한 게 별로 없어서 한번 볼게. 일단 역학적 에너지부터 볼까요? 움직이는 거, 뭐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옆으로 움직인다라고 할 때 그게 멈추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봐. 멈추는 과정. 뭘 던질까? 뭘 위에서 이렇게 떨구면 얘가 착지하면서 멈추잖아. 그럼 분명히 위치 에너지가 있다가 점점 빨라지면서 운동 에너지가 됐어. 그러다가 얘가 바닥에 오면 멈추잖아. 그럼 뭔가 에너지가 바뀌었다고. 뭐로 바뀌어? 열 에너지로 바뀌어. 요 녀석의 온도가 올라가. 책상의 온도가 올라가요. 핏줄 터졌어. 잡고 싶다. 새끼 발세네. 발세. 날 옆에 나 근데 진짜 핏줄 터졌어. 아파. 뻑큐 손가락이 터졌는데 어떡하지? 뻑큐 이만해지는데 그걸? 뻑큐 손가락이 터졌어 여기가. 뻑큐가 이만해진다고. 나중에 보여줄게 얼마나 해지는지. 야 이거 썸네일로 나온 거 아니야 나중에? 유튜브 올렸더니 이거 이기라고 이거. 좀 특별한 장면을 찍어갖고 얘가 썸네일로 만들었는데. 뻑큐 나오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여튼 역학적 에너지가 움직이다가 멈추잖아. 얘가 위치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운동으로 바뀌지. 그러다가 딱 멈추는 순간 바닥이 열로 바뀐다고. 오케이? 바닥에 이제 원자의 진동을 통해서 열 에너지가 바뀐다고. 이렇게 그걸 이제 마찰이라고 표현한 거야. 화학 에너지가 연소하면 열 에너지 만들어질 거고, 전기 에너지 가지고 열 만드는 게 전열기, 히터. 뭐 또 거슬리는 게 여기 어디 있나 보네. 왜 여기 귀신 보니? 왜 여기 꽂혀? 계속 여기 보고 있어. 부담스럽게. 무서워 그러지 마. 나 군대 있을 때 옆에 자는 애가 귀신 보는 애가 진짜 무섭더라고. 알아. 그 공포를 안단 말이야. 진짜 멀쩡하게 생긴 새끼가 마지막에 이제 훈련 5주차 막주에 이제 얘기하더라고. 형 조심히 귀신 봐요. 그때부터 이제 걔랑 얘기를 하는데 와 어디에 지금 무슨 귀신이 있는지 다 설명을 해주더라고. 화장실 어디에 보면 무슨 귀신이고 무슨 귀신인데 내가 그거를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기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제 분지장을 불러서 얘기를 했단 말이야. 분지장님 이 새끼 이거 귀신 보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때 얘가 이제 진지하게 설명을 했지. 그때 분지장 얼굴이 하얘져. 그 사로에서 목매달고 죽은 애가 있다는 거야 진짜로. 기존에 훈련받던 애 중에서 거기서 목매달아서 죽은 애가 있대 거기에. 근데 거기를 정확히 짚은 거야. 그리고 거기에 목매달아 죽은 애가 있어요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거기서부터 미치겠는 거야 진짜 사람이. 돌아올. 그래갖고 내가 이걸 함부로 어떻게 얘기할 수 없어. 그래갖고 나도 기겁했거든. 걔가 두 개를 딱 짚어줬는데 그 사격장 사로에서 귀신 본 거 얘기하고 화장실 사로에서 귀신 본 거 얘기해 줬거든. 뭐 저냐 또 하시. 심지어 사격장에서도 그 걔가 맞대. 그 사격장에서 사격하려고 그 가늠자가 있고 가늠쇠가 있단 말이야. 요걸 이제 딱 맞춰갖고 총을 조준을 하는데 이 동그라미 안에 나 지금 원숭이 된 거 같아. 나중에 썸네일 보면 이질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사격장에서 이제 가늠자로 이렇게 보면 안 보이는데 이렇게 조준하려고 눈을 대면은 그 총 입구에다가 이러고 있는 애가 있다는 거야. 야 이거 쳐다보고 있대. 총 쏘려고만 보면 결국 걔가 총을 안 쏘고 내려갔거든. 사로에서 못 쏘겠다 그러고 내려가고 그때 이제 너 왜 그랬어? 내가 이제 소대장 훈련 그러게 물어봤단 말이야. 뭔데 왜? 너가 아까 사격 왜 안 했냐 그랬더니 형 조심 귀신 봐요 하면서 그때부터 얘기가 시작된 거야. 그래서 분대장한테 그걸 얘기를 했더니 분대장이 얼굴이 하얘지더라고. 진짜 있어요. 그 입에다 총 쏴서 죽은 새끼도 있었고 몸에다가 죽은 새끼도 있었고 그 화장실이었고 그래갖고 와 이 새끼 진짜 모르는가 봐. 그래갖고 나는 이제 그쪽 일에서는 함부로 뭐 있다 없다를 저는 논하지 않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없다주의였는데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 들었어요. 그 옆에서 저런 소리가 그러니까 사격하다 말고 내려와갖고 그것도 발칵 뒤집어졌지. 아씨 무서워.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래.
됐어요. 전열기하고 다음에 열에너지가 그리고 화력 발전하면은 역시 전기 에너지 나올 수 있고 이걸로 운동하는 형태로 바꾼 게 발전기지 돌리는 거? 운동 진짜 거슬리네 저거 목이 어떻게 죽이지? 슬슬 나 이렇게 괴롭히면 너 곱게 못 죽어. 나 분명히 얘기했어. 너 곱게 못 죽어. 나 그만 도발해. 얌전하게 있어. 내 수업 방해하지 말고. 옛날에 전기체 있지 않았어? 전기체? 전기체로 부족해. 전기체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만 어디 가서 얌전하게 앉아 있으렴. 나 수업하니까. 다음 전동기, 발전기. 거꾸로 가는 거지. 돌려갖고 터빈을 돌려갖고 만드는 게 전기 에너지잖아. 자 여기서 한번 적어놔. 역학적 에너지. 자 순서를 열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구조가 터빈이야. 터빈. 수증기가 팽창하는 그 열 에너지로 모터를 돌리는 거. 돌리는 게 역학적 에너지인 거지. 근데 그 역학적 에너지로 전기를 만드는 게 발전기라고. 그래서 발전기랑 터빈 구조는 좀 이름 명칭 기억하세요. 터빈이 하는 역할, 발전기가 하는 역할이 달라. 전자기 유도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직접 만드는 건 얘라고 발전기라고. 알겠지? 터빈이라고 하는 거는 이 열로 팽창하는 힘을 운동으로 바꿔주는 구조가 터빈이야. 됐고. 전기로 빛 만드는 거 전등, 빛으로 전기 만드는 거 태양 전지, 빛으로. 태양 열 발전이랑 태양 광 발전이 달랐던 거 기억나? 태양 열은 오히려 이거에 가까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 태양 광 발전, 즉 태양 전지 얘기하는 거야. 얘는 또 어디가 중요해? 얘 입장에서는 발전기 중에 유일하게 터빈이 없는 구조였지. 이 태양 전지도 유일하게 터빈 없는 구조야. 터빈이 없는 구조. 그다음에 여기 뭐 전지, 그다음에 충전 얘기 나왔고 화학 에너지 가지고서 빛 에너지 만드는 게 반딧불. 혹시 ATP 기억나요? 그 ATP를 직접적으로 빛으로 바꾸는 애가 반딧불이야. 그래서 이걸로 바꾸고 그다음에 빛 에너지로 화학 만드는 건 광합성. 이런 식으로 전환된다라는 거 됐고 전환되는 과정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보존. 그 에너지 총량은 보존된다. 이것도 또 오해하지 말게. 미끄럼틀 타. 그럼 위치 에너지 기반으로 운동 에너지로 바뀔 텐데 정확하게 이 위치 에너지만큼 이퀄 관계로 운동으로 바뀌어? 아니야. 이 바닥과의 마찰에서 열 에너지 손실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만약에 위치 에너지가 100이었으면 운동률 계산해보면 60만 나와. 그럼 40 어디 갔을까? 마찰로 사라졌던 거지. 그죠? 이거에 적용판을 보여줄 테니까 잘 들어. 어차피 수능이라고 하는 건 전체적으로 에너지 다 단원 통합으로 되잖아. 이게 단원 통합되면 어디까지 물어볼 수 있냐면 앞에 전자기 유도 기억나지? 전자기 유도. 코일이야 코일. 코일에 자석을 떨궈. 자석을 여기 NS를 떨궈. 그럼 뭐 높이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여기 바닥까지 높이가 있을 거 아니야. 10m라고 합시다. 자, 여기서 만약에 위치 에너지가 100만큼이 있어서 모든 마찰 무시할게. 그럼 바닥으로 떨어지면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돼? 100이 나와야 되지? 때 100이 안 나와요. 마찰을 무시했는데. 혹시 자석이 구리관 통과하는 거 혹시 본 적 있어? 자석, 구리관 통과.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뭐 멋있게 나온 거구나. 이걸로 보면 될 것 같아. 구리관이야? 잘 안 보이는데. 강력한 자석 봐봐. 한참 지나야 떨어지지. 그런 거 봤어? 자석이 한참 지나 떨어지는 거? 느리게 떨어지지. 자석이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팍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러면서 떨어지는 지금. 맞지? 이 구리관이 하나의 콜이라고 생각하면 돼.
야, 위치 에너지가 내려오면 운동 에너지가 바꿔지면 빨라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느려졌어. 왜? 에너지 전환으로 설명해보라는 거지. 여기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잖아. 전자기 유동에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빠지는 거야. 그 빠진 만큼이 여기 전기 에너지로 갔겠지. 10줄. 10줄만큼 전기 에너지로 갔을 거 아니야. 맞아? 근데 그 전기 에너지가 영원히 돌아요? 여기서 영원히 전기 에너지가 유도되고 있냐고. 그럼 여기다가 전국 아니 그냥 여기에 전류에 측정하면 전류가 계속 돌아? 그걸 에너지 전환으로 설명을 해보라는 거야. 그 현상을. 그럼 지금 보면 여기에 차이만큼이 전기 에너지로 간 거지? 맞아? 근데 결국은 전기 에너지가 없어지잖아. 그럼 그거 어디로 갔을까?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거는 그 도선에 열이 발생하는 거 혹시 알아? 모르는 사람은 지금 충전하고 있잖아. 이 충전하는 젠더를 딱 잡아보세요. 잠깐만. 와, 진짜 나 약 올리네, 이 새끼. 응? 약 올려. 나 잡아봐. 병신. 나 잡아봐. 나 이지랄하고. 이따 보자. 아니, 뭐 하나 또 까먹었잖아. 뭔 얘기야. 열 에너지를 뺏긴다. 그게 다였어? 뭐지? 저 새끼, 씨. 어떻게 죽여야 저거. 아무튼 그런 거예요. 전기 에너지가 결국엔 열 에너지로 손실되면서 없어지는 거야.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한다고. 그 충전되고 있는 선을 만져봐 뜨끈뜨끈하단 말이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열 에너지로 손실된 거야. 요거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꼭 기억하자. 알겠지? 전기 에너지 만들고 그 전기 에너지 최종적으로 열 에너지로 손실되는 거다. 알겠지? 요 에너지 전환 한번 여기다 적용해 본 거야. 우리가 배웠던 거 기반으로 해갖고 전자기 유동을 같이 묶어서. 다음 밑에 보면 전기 에너지가 뭐로 바뀌냐라고 나왔어. 본체가 뜨끈뜨끈해지죠? 열 에너지 발생하는 거. 다음 배터리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할 때는 화학이 전기로 바뀌는 거고, 충전하면은 전기 가지고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거고. 이거 중요하다고. 충전하는 게 화학 에너지 만드는 거란 말이야. 스피커는 전기로 소리 만들었죠? 화면은 전기로 빛 만들었죠? 진동은 전기로 운동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로 표현해도 되고, 운동 에너지라고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얘 뭐로 바뀌는지 아시면 되고.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 야, 에너지는 전환되고 보존되면 계속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할까봐 지금 이걸 배운 거야. 그럼 에너지 절약할 필요 없잖아. 계속 전환되고 보존되면은 에너지 절약을 뭐하러 해? 근데 절약해야 되는 이유는 쓸 수 없는 열 에너지 형태로 바뀌기 때문이야. 쓸 수 없는 열 에너지. 그 쓸 수 없다는 뜻이 뭐야? 물을 데필 수 없다. 알겠지? 물을 데펴서 증기기관을 돌릴 수 없을 정도의 열은 의미가 없더라 이거야. 근데 거기 보면은 밑줄 봐봐. 이거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건데 이번에 서술형 내냐? 기말 때? 요거 단골 메뉴니까 잘 봐놔. 여기 보면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열 에너지 형태로 전환된다. 요거 이게 꼭 들어가야 돼.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열 에너지 형태로 전환된다. 거기다가 뭐 굳이 뭐 물을 끓일 수 없는 뭐 이딴 것까지 안 붙여도 돼요. 쓸 수 없는 형태의 열 에너지로 바뀐다라고 적어도 돼. 됐고 또 한 번 얘기해 볼까? 자, 축구공을 빵 차요. 축구공은 빵 차. 여기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거야. 1kg짜리 공이라고 하자. 1kg짜리 공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를 이쪽에서 딱 발로 찰 때 10m/s로 쳤어. 그럼 여기는 몇 미터가 될까요? 저희 꼭대기까지 높이, 제일 높이 올라왔을 때 높이. 혹시 운동 에너지 식은 아니야? 2분의 1 mv 제곱이고. 다음 위치 에너지의 식은 mgh라고 하는데 이 g를 중력가속도를 중딩 때는 9.8mh라고 했을 거야. 9.8mh. 중력가속도가 9.8였잖아. 9.8m/s 제곱. 그걸 아마 계산하기 쉬우라고 10으로 줄 거야. 10.
얘를 15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세요 했을 때 h 값을 구하래. 몇이 나올까? 이거 뭐야? 이거 뭐 있어? 여기 계산해볼까? 무슨 거지? 2분의 1 mv, m이 질량이야? 1kg죠? v가 10이잖아. 그걸 제곱하래. 그럼 10의 제곱하면 몇이지? 100. 그럼 2분의 1 때리면 몇이야? 50. 그럼 이 값이 50 나오게끔 계산을 해보자고. m이 어차피 1이잖아. 여기가 10이고. 그럼 h가 몇 미터야? 5m. 그래서 여기다가 5m라고 적으면은 오답이에요. 여기는 5m가 아니야. 5m 오답이야. 정답은 5m보다 이하다가 정답이야. 왜? 이게 에너지 전환 얘기야. 에너지 전환과 보존에 관련된 문제라고 이게. 내가 여기서 발로 차잖아. 운동 에너지가 있지. 그 운동 에너지가 뭐로 바뀌어야 돼? 위치 에너지로 바뀌어야 돼. 물론 마찰을 무시했다는 가정하에서야. 마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야. 마찰이 없어도 5보다 작게 올라가. 왜? 이 지점에서 멈춰? 아니지. 지금 위로 가는 성분은 순간적으로 멈출 거야. 하지만 오른쪽으로 가는 성분이 남아있잖아. 운동 에너지가, 모든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뀐 상태가 아니라고. 올라가는 거 멈췄지만 오른쪽으로 가는 속도 성분이 남아있단 말이지. 뭔 소리인지 알아? 그래서 5m가 안 되는 거야. 알겠냐? 지금 내가 전환되는 것 중에서 어렵게 나왔던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얘로. 아무도 메모를 안 해. 내 경험치를 가져가라니까. 에너지 전환 파트에서 나왔던 이상하고 계산한 형태들만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 그럼 이걸 좀 응용하자면 아마 2분의 1 mv제곱으로 구하라고 안 나올 수도 있어. 여기가 운동 에너지가 100이면 여기서 위치 에너지가 100이다만 안 하면 돼. 맞아? 여기서 위치 에너지는 100보다 작다고. 왜?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성분이 있거든. 이해했냐? 응. 그래서 중요한 얘 2개 체크해드렸어요. 했어요. 제 저기서 답을 노려보면서 비웃고 있는 것 같아. 아무것도 못해. 이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거 어떻게 죽이지? 야 몰라. 또 모르지. 내가 무서워서 지금 얌전하게 가만히 있는 거지. 아우 더 움직이면 동무가 날 정말 처참하게 죽일 수도 있으니까 얌전히 있어야겠다. 나중에 그때 피나 한번 빨아먹어야지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됐고 밑에 됐어요? 다음 에너지 효율 얘기인데 에너지 효율을 우리 생태 파트에서도 한번 했던 것 같아. 전 단계분의 현 단계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에너지 효율을 보지 않냐? 생태계 평형할 때 했던 것 같은데? 좀 저렇게 정말 천진난만한 얼굴로 뭔 소리예요? 전 그런 걸 배운 적이 없는데 이러고 있지? 나 자꾸 억울하게 할 거야? 이거 했냐 안 했냐? 했냐 안 했냐? 전 단계 분의 현 단계 곱하기 100이 에너지 효율이다 했어 안 했어? 했지? 이거는 생명 파트에서 하는 에너지 효율이야. 이거 생명 파트에서 하는 에너지 효율이라고. 여기 에너지 효율. 물리 파트에서 하는 에너지 효율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 얘는 철저하게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이 에너지 효율이야. 여기서는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 여기는 뭐 전 단계분의 현 단계 곱하기 100이었는데 그 일반적으로 일을 하는 뭐 엔진이나 이런 거잖아. 엔진의 에너지 효율을 구해라라고 하면 여기다가 에너지를 만약에 100을 줬어. 이 중에서 얼만큼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냐 그걸 보는 거거든. 예를 들어 냉장고라고 해봐. 냉장고에 100을 에너지를 가하면 냉각을 시키는데 뭐 100을 쓰면 제일 좋겠지. 근데 실제로 불가능해요. 이것도 좀 얘가 안 좋은가? 차로 할까? 화석연료 에너지가 100이 있어. 그럼 차의 핵심은 굴러가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화석연료 에너지 100을 주면 그 100을 전부 다 굴러가게끔 써?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에너지 효율 100이야.
그걸 만들었다 그럼 너는 신의 경지로 올라가 있어요. 너는 신이야. 모든 그 화학 에너지를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바꿨다 그러면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 천상계로 올라가셔야 돼. 주님이 먼저 부른 거야. 훌륭한 새끼구나. 왜 주님도 못해 이거. 이게 증명도 끝났어. 에너지 효율을 100%를 만들 수 없다는 건 이미 증명도 끝난 거고 그 증명하는 건 대학 가서 시험 문제로 푸세요. 알겠지? 물리적 보면 그게 시험 문제야. 에너지 효율 100%가 안 나오는 거를 뭐 증명하는 게 시험 문제라고. 지랄 같은 거 많아. 가봐. 나 어디 하는지 깜빡했는데 알려줄래? 몇 페이지니? 157페이지. 고마워요. 그럼 여기서 에너지 효율은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이라고. 산출을 여기서 유용하게 사용됐다라고 표현한 거지. 우리 좀 이해하기 쉽게 그 정도.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 이때 유용한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자동차라고 하면 굴러가는 데 사용한 거고. 만약에 난방기라고 그러면 열이 핵심인 거지. 그럼 내가 전기 100을 공급했을 때 전기 에너지 100이 전부 다 열로만 바뀌나? 바뀔 것 같아? 아니야. 전열기 보면 빛도 나지 않아? 빨갛게 빛도 나오잖아. 그 빛 에너지 손실도 있다고. 그래서 에너지 효율은 100이 안 나와요. 항상 100보다 작다라는 얘기가 나왔지. 항상 100보다 작다. 특히 뭐 때문에? 열 에너지 때문에. 요게 문제야 항상. 쓸 수 없는 형태의 열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야. 자 여기에다가 이제 기호를 봅니다. 기호를 투입하는 열. 줘라. 투입하는 열을 Q1이라고 처리했어. 나가는 열. 쓸 수 없이 나가는 열. 왜? 사라졌네. 넌 진짜 덕기 못 죽을 거야. 근데 얘 좀 날쌔. 자꾸 어려워. 나 몇 번 실패해서 죽어. 옆에 있다. 또 실패. 내 핏줄만 터져. 뻑큐 이번에 지금 봤어? 지금 점점 붓는 거 보여? 뻑큐스 그래. 봐봐. 진짜 부었잖아 지금 여기. 동정하는 거야? 무슨 영감님 핏줄 터졌어 이러면서 동정하는 거야? 저거 어떻게 죽지? 일단 카메라 끄고 진짜 대대적인 소탄 작전 하겠어. 뛰어다니면서 잡을 거야. 오늘 날 방해했어. 저는 Q1이 들어간 열, 이거는 나간 열. 이거 내가 쓸 수 없는 열인 거야 이거. 쓸 수 없는 열, 나간 열. 그럼 실제로 그 중에서 일하는 게 W라고. 그럼 만약에 식으로 표현해라라고 하면 에너지 효율은 Q1에 대한 W의 비율이라고.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트로 바뀌는 거야. 그냥 비율만 따지면 이렇게 해도 돼. 비율은 무조건 1보다 작겠지. 1보다 무조건 작아야 된다고. 에너지 효율은 100% 나올 수 없으니까. 그게 첫 번째 식이지. 두 번째 식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Q1, 투입에 대해서 W를 이렇게 표현해도 돼. Q1에다가 Q2 뺄래? Q2에다가 Q1 뺄래? 이 W라고 하는 거는 뭐에다가 뭐를 빼면 돼. Q1에다가 2를 빼야지. 이게 큰 값이잖아. 여기다가 이거 빼면 음수 나와. 그럼 여기다가 이거 빼야지. 그래서 Q1 빼기 Q2 이렇게 적어도 된다고. 이것도 에너지 효율 만드는 식입니다. 네? 창문에서 이거 접는 문제 뭐 나왔던 것 같은데? 뭐 집에까지 뭐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이거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두 번째 식이지.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묶어서 뺄 수가 있어. Q1분의 Q1이면 몇이지? 1. 그래서 여기다가 1에다가 Q1분의 Q2로 적을 수도 있다라는 식이 있는 거거든. 이 세 개식을 전부 다 기억하세요. 이 식을 적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도 있었어. 이 세 개. 변형된 형태. 그러니까 이게 제일 쉬운 건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지? 핏줄 너무 많이 쳐줬는데? 너무 아픈데? 너무 격렬하게 박수를 친 것 같아. 아파. 우시우시. 자, 내연기관 자동차가 나오세요. 화학에너지 100을 줬더니 열로 82가 나오고 운동에너지 18%밖에 안 나왔대. 에너지율은 18인 거야. 0.18인 거야. 0.18. 굉장히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상태. 전기 자동차 보니까 전기 100을 투입했더니 열로는 20만 나가고 운동이 80이 나왔다는 거지.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지. 다만 전기 에너지를 충전하기가 더 어렵게 됩니다. 전기차 좋아, 다 좋아. 전기차 좋지. 근데 문제는 아파트 가봐. 그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거 우리 아파트 같은 거 2대밖에 없었는데 어디서 충전하냐? 아직도 이게 활성화가 안 됐어. 충전을 좀 잘할 수 있으면 전기차 타면 참 에너지 효율적으로 좋은데 이게 안 되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에너지 효율 계산할 수 있으면 되고, 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첫 번째 하이브리드 자동차 나왔죠? 요즘 차는 대부분이 하이브리드로 나오더라고. 그냥 기본 장착이더라고. 기본 장착.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거는 핵심만 딱 잡자. 여기 남아있네. 이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 차의 회생 제동 기술이라고 해갖고, 원래 브레이크를 잡는 거는 옆에다 좀 적어놔. 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얘는 아이고 브레이크는 왜 이래, 운동 에너지, 바퀴가 막 굴러가던 거를 100% 열 에너지로 전환해서 제거하는 거야. 100% 열 에너지로 전환해서 제거한다고. 네가 자전거를 타다가 브레이크를 잡잖아? 그럼 너가 열심히 밟는 동안에 네 생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지. 즉 ATP라고 하는 그 생체 에너지가 자전거 바퀴 운동 에너지로 바뀔 텐데, 브레이크를 잡으면 브레이크 패드 사이에서 열 에너지로 다 손실되는 거라고. 근데 여기 회생제동 기술은 뭐냐? 운동 에너지는 결국 돌아가는 힘이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자석과 코일을 장착해 놓자 이거야. 자석과 코일을. 그러면 지금 브레이크 자체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바퀴에다가 자석을 놓든 코일을 놓든 상관이 없어. 둘 중에 하나만 장착을 해놓는데, 그럼 브레이크라는 게 뭐냐? 여기 만약에 자석이 있으면 코일을 갖다 대는 것 자체가 브레이크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왜? 코일을 갖다 대면 여기서 발전이 일어나겠지. 그 발전이 에너지 전환에 의해서 운동이 전기로 바뀔 거 아니야. 그걸로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있다고. 물론 드라마틱한 급제동은 못해요. 급제동은 못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는 회생제동 기술, 요거를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회생제동이거든. 요렇게 바꾸는 거. 이게 이제 회생제동 기술인데, 문제는 급브레이크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야, 이거를. 이게 자석이 돌고 있으면은 코일을 갖다 대는 것과 동시에 잘 안 잡힌다 그러면 패드까지 같이 잡게. 무슨 소리 알아? 요즘 하이브리드 차는 점수가 떠요. 점수가 떠. 브레이크를 살짝 잡으면은 패드보다도 이제 전자기 유도를 통해서 브레이크 하려는 게 더 크다고. 최대한 전자기 유도를 일으켜갖고 멈췄다. 그럼 100점 줘. 진짜 점수가 떠, 거기에. 브레이크 잡을 때. 브레이크 점수 준다니까? 100점이 떠. 근데 내가 하이브리드 차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갈 때까지 계속 그냥 굴러가다가 차 바로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아갖고 멈춰. 그럼 이제 전기로 충분히 바꾸지 못하고 전부 다 열에너지로 빠질 거 아니야. 그럼 막 10점 이렇게 준다고. 그럼 그 점수 때문이라도 좀 점수 잘못하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스무드하게 계속 밟으면서 가는. 제동거리가 그래서 길어. 미리 이제 봤는데 살짝 밟아. 그럼 이제 전자기 유도를 통해서 야금야금 깎아가거든. 그걸 최대한 오랫동안 지속을 하면은 전기 에너지를 많이 바꿀 수가 있고 에너지 효율이 엄청 높아지겠지. 그 전기를 이제 다시 활용해갖고 자동차를 굴리는 거니까. 쉽게 말해서 이 하이브리드 기술이 어느 정도로 지금 좋은 상태냐면, 그냥 내 기준 경험으로 얘기해줄게. 휘발유 1리터로 보통 7에서 8km밖에 못 갔어. 근데 이 하이브리드 기술을 이용해서 멈출 때 전기로 바꾼 다음에 그 전기로 굴러가는 걸 하잖아? 그럼 내 차 같은 경우 1리터당 24.7 나와요. 이 배수가 이게 말이 되냐? 배수가 말이 되냐고. 거진 3배가 올라갔어. 휘발유 1km로 굴러갈 수 있는 거리가 거진 3배가 올라가니까. 엄청난 거야. 회생제동 기술이라고 하는 게. 이걸 통해서 굴러가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로 바꿔서 저장을 해놨다고. 떡 달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알겠죠? 킥보드 중에서 이 전자식 브레이크라고 써있는 게 이 얘기야. 그 패드로 잡는 게 아니고 전자기 유도를 일으켜갖고 브레이크 잡는 게 있거든.
밀리기는 하지만 좀 오래 달릴 수 있지. 어차피 전기로 달리는 건데 브레이크 잡는 과정에서 전기로 또 바꿔주니까 전기로 회수를 하니까 좀 오래 갈 수 있지. 그런 게 있다. 그럼 하이브리드 자동차 얘기했어요. 핵심만 이제 밑줄 그으면 이해할 거야. 운동 에너지 일부를 전기로 전환했다라는 얘기. 언제? 감속할 때, 즉 브레이크 잡을 때. 브레이크 잡을 때. 즉 전기로 바꿔놓으면은 잘 활용할 수 있다. 요즘 하이브리드 차는 뭐가 있냐면 원래 휘발유가 기본 베이스야. 그러면서 이제 그 전기로 충전했다가 전기가 이제 모터로 도와주는 거는 일부거든. 근데 기본 베이스가 전기 자동차야. 전기 자동차인데 전기를 충전해서 전기만으로도 달릴 수 있어. 근데 전기가 부족하잖아? 여기 휘발유로 돌아갈 수도 있어. 괜찮지? 아니, 내가 전기 충전하려고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잖아. 아파트 두 대밖에 없다니까? 그럼 내가 경쟁에 밀려가고 그날 충전을 못했어. 근데 출근을 해야 돼. 근데 전기 충전소는 흔치 않지만 휘발유 충전소는 많잖아. 가솔린 충전하는 건 많단 말이지. 그때는 이제 가솔린을 달리고 충전할 수 있을 땐 충전하고 전기를 달리고. 맞지? 그래서 내가 그 차를 살려고 했거든. 근데 이제 그냥 일반 하이브리드 차랑 내가 방금 얘기했던 그렇게 2A로 다 쓸 수 있는 그 차를 비교했더니 그 가격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죽을 때까지 휘발유를 써도 그 차이를 못 넘기더라고. 뭔 소리인지 알아? 내가 이걸 전기를 이용해서 간다고 했을 때 나한테 이득이 되면 좋잖아, 금전적으로. 근데 평생을 그렇게 굴려도 그 가격 차를 못 넘기더라고. 휘발유를 통해서 세이브할 수 있는 가격을 못 넘기더라고. 그래, 의미 있냐? 그래서 일반 차를 샀던 기억이 나는데. 다음 열병합 발전이라고 있어요. 열병합 발전. 너네 화력 발전하면 이것도 이제 기술 중에 하나인데 화력 발전하면은 핵심이 전기 만드는 거잖아. 근데 이게 불을 때우면서 물을 이제 기화시키는 건데 그 기화된 물이 터빈을 돌려주고 전기를 만드는 게 원래 핵심 목적이잖아. 그 과정에서 손실되는 열이 많다는 거야. 그럼 그 열을 어디다 쓸까? 물은 못 끓여 다시. 물은 다시 못 끓이는 그 열을 어디다 쓸까? 난방에 쓰자는 거야. 그게 열병합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화력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 열을 난방이나 온수로 추가 활용하는 거, 그게 열병합 발전이라고. 그러니까 단순 전기만 만드는 게 아니고. 이해가 돼? 원래 화력 발전은 전기 만드는 거잖아. 근데 전기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남는 열을 난방에다 쓰거나 또는 온수 공급으로 쓸 수도 있다. 그러면 좀 더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거 아니야? 꼭 전기를 만들어야지만 그 열이 의미 있는 건 아니잖아. 온수도 충분히 의미 있는 열 아니야? 따뜻하니까 좋다 이런 거 있잖아. 온수의 고마움을 모르지. 응? 또 라떼 한번 제대로 우려봐. 그때 군대에서 100일 휴가 나올 때 그 100일 휴가 100일 만에 첫 휴가를 나오는데 좀 깨끗하게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좀 깨끗이 씻고 나가고 싶은데 온수가 안 나와. 내가 8월 군번이어서 100일 휴가 때가 11월 12월 사이거든. 졸라 춥잖아. 근데 씻으려고 보니까 찬물밖에 안 나오는 거야. 온수 나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 근데 이제 새벽에 이제 12시에 이제 씻으려고 갔더니 온수가 안 나오네. 그래서 그 한겨울에 그 차가운 물로 이제 목욕증을 했지. 그 찬물로 이렇게 목욕증을 하면 몸에서 김이 난다. 그 장면이 지금 있을 때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 근데 이제 그 확실히 정신력이 무서운 게 그렇게 그 찬물로 씻으면서 내 스스로 이제 최면을 보는 거야. 나는 이들이 벽이야. 나는 이들이 벽이야. 나는 사람이 아니야. 이들이 벽이야. 이러면서 진짜 그랬다니까. 이걸 얘기하죠. 지금은 안 그래. 그냥 언제나 틀어도 온수 나올 거야. 지금은. 나 때 그랬다. 군막 쌓여갖고 옛날 막 쌓여갖고 온수도 바로바로 안 나왔어. 중앙에서 끓여갖고 딱 뭐 5시, 6시 사이에 막 잠깐 틀어줘. 그 받아놔야 돼 그걸. 받아놓으면 고참들 다 쓰지. 갔더니 없더라고. 개형이 그러고 살았어. 근데 또 이런 얘기하면 또 한도 끝도 없어. 우리 아버지 세대는 얻어맞고 다녔대 군대에서. 고참이 그냥 팼다는데 그냥. 야 너 이거 좀 치워놔. 똑바로 안 해놨다. 그러면 군함발로 그냥 정강이 쳤다는데. 그래서 업무는
그렇게 따지면 할아버지 세대로 넘어가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만합시다. 너도 이제 군대 가면 너네 세대만의 뭔가가 또 있겠지. 난 모르겠어. 지금 뭐 핸드폰도 쓸 수 있다는데 더 많은 걸 줄 수도 있잖아. 출퇴근하는 거야 나중에. 집에 가서 자고 오는 거. 집에 가서 자고. 몰라. 됐고요. 여기 화력 발전 보시면 이 화학에너지 100 중에서 전기 만든 게 20이잖아. 전기 만든 게 20. 근데 그 중에서 보일러 통해서 열을 또 우리가 쓴다고. 아까 얘기했던 열병합 발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요거까지 합쳐갖고 에너지 효율이 되는 거야. 합쳐갖고. 이것도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된 거잖아. 원래 전기만 만드는 게 의미가 있는 건데 남는 열을 내가 그 난방이나 또는 온수로 사용을 했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가 있더라. 아, 열병합은 요 그림으로 했네. 아, 얘는 보일러 따로 돌린 거고 이거 전력 생산 따로 한 거구나. 얘는 그걸 같이 한 거고, 같이 해갖고 얘가 효율이 더 좋다 이 그림이네. 그래서 다음 조명기구에서는 백열등, 그 에디슨이 만든 게 백열등이지. 걔가 계속 망한 이유가 뭔지 아냐? 실패를 성공해 어머니 이러면서 계속 망한 거 이유 알아? 그 전기가 그러면 열이 발생하잖아. 그 열을 못 버티고 얘가 녹아. 그러면 녹지 않는 그 금속을 개발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렇게 해서 금속을 만들었다? 문제는 뭐야? 뜨거운 금속은 금방 산화돼.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결합을 한다고. 그럼 산소랑 결합한다는 건 더 이상 금속이 아니고 금속 산화물이 된 거잖아. 화학 결합이 바뀌어. 금속 결합이어야지 전기가 통하는데 이온 결합이 된다고 산소가 붙으면 그럼 이온 결합은 전기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그러면 처음에 잠깐 불이 들어와서 그 빛이 반짝반짝 하다가 시간 지나면 녹슬어가고 아무것도 안 되더라 이거야. 오케이? 그러고 이제 내가 처음에 실패 성공이 어머니 하면서 계속 개발한 게 뭐야? 녹슬지 않게 하려고 한 거야. 녹슬지 않게 하려고. 거기다가 이제 비활성 기체를 넣는 게 핵심이라고. 아르곤을 집어넣지. 아르곤을 넣었더니 산소가 제거된 상태잖아. 그럼 산소가 붙지 않고 오랫동안 쓸 수 있을까? 어머니 하면서 안 되는 거 계속. 되게 좋은 말인데. 너네 위인전 보면 이제 에디슨 되게 훌륭한 사람으로 나오잖아. 위인전에 나오잖아 사람이. 근데 에디슨의 위치는 그 너네가 아는 걸로 따지면 스티브 잡스야. 근데 이제 위인전에 실려 있는 거지. 그냥 회사 경영자예요. 회사 경영자야. 뭐 에디슨 전기 회사의 회사장이었어. 걔가 이제 전구 만드는 과정이 되게 어릴 때부터 별났다며. 무슨 뭐 지가 뭐 닭 알도 한번 달걀도 한번 품어보고 무슨 뭐 1 더하기 1이 2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하고 선생님한테 개그도 보고 뭐 이랬다며. 온통 새끼였어 내가 볼 때. 1 더하기 1이 2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호랑이랑 토끼 넣어봐요. 이씨발 한 놈만 남지. 이지랄 했다며. 그래? 몰라? 차라리 1 더하기 1을 이렇게 선생님 벡터를 120도로 합성을 한번 해봅시다. 정사면체를 그리고 합치면 1 더하기 1이 1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순간 선생님은 바지 오줌 싸겠죠. 이 새끼 뭐지 초딩이? 참 백열등. 이 백열등의 문제는 뭐냐면 밝은데 문제는 열이 발생해. 열 손실이 너무 크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LED 같은 경우는 열 손실보다도 빛으로 최대한 많이 끌어쓸 수 있는 형태거든.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백열등 대신에 그 LED 쓰는 게 핵심이야. 백열등 대신에 LED를 써라. 뭐 형광등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열 에너지를 줄이고서 최대한 빛으로 바꾸는 형태가 LED라고. 그 LED 약자 기억나? Light Emitting Diode. 발음이 필리핀에서 못 알아듣니? 라이트 빛을 내뿜는 다이오드라면 다이오드라고 이거 정류적용하던 다이오드. 수능 안 볼 거야? 나중에 지금 당장 내신만 보면 끝이야? 앞만 보고 자라 그냥 내일만? 전 내일만 먹으면 됩니다. 길게 봐라. 이전에 배웠다고 시험 봤으니까 다 버려야지. 그러지 말고 했던 거잖아. 에너지 효율 관리. 그 에너지 효율을 관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 등급 표시 제도. 그럼 사람은
같은 가격이라면 최대한 1등급을 사려고 하겠지. 효율이 좋을수록. 이거 냉장고를 사는데 1등급 냉장고 살래? 3등급 냉장고 살래? 5등급 좀 심하지 않아요? 에너지를 박살났다는 거거든? 이제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또 멀쩡한 1등급이 나오겠고 이런 거 쓸 거 아니야, 맞지? 물론 1등급이 좀 더 비싸. 좀 더 비싼데 그냥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1등급이 나도 그래. 뭔가 전기기구 살 때 1등급인 걸 사고 싶어. 저런 표시제를 만든 거야. 효율 높인 거를 사람들이 사게끔. 이거 표시 안 하면 누가 이런 거 고려하면서 사? 그치? 표시하면은 뭔가 좀 비싸더라도 에너지 높은 걸 사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생기니까 이런 거를 표시하라고 제도화 시킨 거야. 무조건 해야 돼. 알겠지? 아, 난 이거 안 하고 싶은데 하고 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제도야. 무조건 해야 되는 거. 그다음 에너지 절약 표시도 이렇게. 아, 나 이거 주관식으로 나온 거 봤는데 이 표시가 뭘까요? 해가지고 이거 의미 뜻적으로 에너지 절약이 답이었는데 이거를 이 새끼 뭐지? 이 편한 세상? 이 사람을 조진 거예요. 에너지 절약 표시였어. 거의 나온다니까 이거.